어이 흠 우이아어 흠 우이아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의 합, 즉 천간의 합의 작용과 지지가 합을 이룰 때의 작용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천간의 합은 가장 쉽게 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 일러드린 대로 10개의 천간이죠. 그 중에서 5개를 먼저 씁니다. 갑, 을, 병, 정, 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갑을 밑으로 오면 되죠. 갑 밑에다 기, 경신, 임, 개 이렇게 쓰면은 위, 아래 글자가 합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갑기의 합, 을경의 합, 병신의 합, 정임의 합과 무게의 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간에 이렇게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게의 순서대로 딱딱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 갑 합이 될 수도 있고, 경을 합이 될 수도 있고, 신, 병 합이 될 수도 있고, 임, 정 합이 올 수도 있고, 개, 무의 합이 올 수도 있죠. 그것은 앞에 글자가 오든 뒤에 글자가 오든 그 합의 작용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요 목적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갑기가 합을 이루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목. 을경이 합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금을 생산해내고, 병신이 합이 되면은 수가 되고, 갑기가 목이 아니라 토죠. 이건, 내가 어쩌지 써놓고요. 갑기 토. 정임이 목입니다. 그 다음에 무와 개는 화가 된다 그랬죠. 이 결과물. 이건 결과물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갑기가 오든 갑이 오든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합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과 또 내가 뒤에 오는 글자, 계절에 오는 글자의 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나와 상대, 즉 나와 부부로 사는 두 부부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도 그 합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내가 지니고 있는 갑, 을, 병 중에 상대가 예를 들어서 개, 신, 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합이 없죠. 여기도 합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합이 되고 이렇게 합이 되죠. 갑기가 합을 이루고 병신이 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지니고 있는 오행과 상대가 지니고 있는 오행이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합의 작용은 확실히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갑기의 합의 작용은 약하나, 갑기의 합은 이미 계절이 지났죠. 계절이 여기 봄이죠, 봄. 이거 여름. 이거 가을이면 어떻게 돼요? 이 가을의 병신합의 작용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합의 작용이 있다고 그러나? 아니죠. 상대의 계절과 내가 합을 이루는 천간의 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합의 작용이 있습니다. 단 지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늘 천간에서의 합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지지의 합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합의 작용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늘에서의 작용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 예. 그러면 이 합이 이제 오면 나한테는 이 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사슴이죠. 사슴. 요건 왜 이러냐. 요건 꽁이죠. 사슴과 꽁이 이제 병신합수가 되는데 이 합을 작용이 결과물이 뭐예요? 요건 수죠. 수. 수는 뭐예요? 오행의 뜻으로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똑똑한 거.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둘이 만나서 똑똑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지도 않은 건데요. 묘한 지혜가 생기고 뭐가 터져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이, 신, 왜 이러냐. 어이, 자, 여기서는 자체적인 합이 있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이 되죠? 네. 이럴 때는 여름의 계절에는 이 합의 작용이 강하죠. 여름에는. 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끝자, 여기는 봄이죠? 이건 여름이죠? 이건 가을이죠? 예, 이 여름에 이 합의 작용이 강합니다. 을경금이니까 금의 오행에 속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누구라도 다 똑같은 것은요, 때때의 에 오는 그 해. 예를 들어서 뭐, 갑자, 을지, 병인, 종묘 이렇게 이제 넘어가듯이, 이제 때때의 태세가 오죠. 뭐, 임진, 개사, 뭐, 갑오, 을미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오듯이 그 해와 내가 지니고 있는, 이제 이 가을에, 이 정의 가을에 있는 분이 임의 태세를 만나면, 이거는 합의작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이 되죠. 이민년이다. 임신년이다. 이렇게 되면 이 합의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합은 정해진 합도 있으나 때때에 오는 합의 작용도 아주 크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는 그렇게 정해져서 합이 오는데 이제 지지의 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지는 우리가 이제 삼합이 있죠. 왜 이러냐. 자, 인, 오, 술, 신,
사, 유, 추, 해, 묘, 미. 이건 이제 우리가 삼합이 그러는데, 삼합의 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중간에 좌오묘유의 정방향입니다. 좌오묘유. 즉, 신과 진으로는 합이 안 돼요. 이건 합이 안 돼요. 합이 안 돼. 신과 진으로는 이 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로 합이 돼요? 꼭 자가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신자진 삼합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신이 자와 만나면 이것도 합이 됩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반합이라고 하는데, 반합. 또 자와 진도 반합.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자진에서 자가 없으면 안 되고, 인호술에서 오가 없으면 안 되고, 사유축에서 유가 없으면 안 되고, 해묘미에서 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와 미는 합이 안 돼요. 만나봐야. 서로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이웃 동네 아저씨 쳐다보는 격으로 합이 안 되는데, 묘가 중간에 끼면 아주 찰싹 붙어서 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묘가 있으면 묘가 미를 만나도 이것도 합이죠. 반합. 이것 보고 반합이랍니다. 반쪽만 모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합의 작용이. 좌오묘유 지지의 합은 우리가 그 때때의 그 해에서 오는 것의 작용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죠. 큰 작용이 없습니다. 지지에서는. 천간에서는 해마다 오는 태세가 그 자신이 앉아있는 그 계절의 것과 합이 돼서 합의 작용이 일어나서 합의 일을 하는데, 지지에서는 그 작용이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지지에서는 뭘 중심으로? 좌오묘유, 방위, 방향, 방향 중심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태세마다의 것들이 지지합과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지지합하고는, 그 태세하고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움직임들이 그 행위가 있죠. 행위. 말하자면 인오술, 신자진, 수국, 인오술, 하국, 사유축, 금국, 해묘미, 목국 이렇게 해서 이제 목화 토금수의 오행을 이루고 있는데, 요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미리 하고, 요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미리 하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공자가 이제 어찌 보면 말년에 자기의 나라인 노나라를 위해서 정치에 좀 개입을 해서 노나라의 전공이 말하자면 이제 그 공자를 이제 택해서 나라가 이제 부강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웃나라 제 나라에서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쟤네들이 발전하면 분명히 뭔가 짓거리를 할 텐데, 뭔가 이제 갑질 한번 할 텐데, 이거 우리 제 나라로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 나라 왕은 내가 너 나라에게 우리 땅의 일부를 좀 띄워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까지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뭔가 계책을 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계책을 쓰죠. 근데 그 계책이라는 건 다른 거 뭐 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정치를 좀 흩트거리는, 흩쳐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나라에서는 이제 다 미인을 뽑아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다 이제 가르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제 제 나라 왕이, 노나라의 왕이 말하자면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고 이 여자들하고 즐겁게 좀 시간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는 횡재한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게 그냥 거의 막 그냥 제 나라에서 그냥 아주 뭐 상국의 대접을 해주니까 좀 말하자면 제 나라의 그 입장에서는 참 노나라 입장에서 기분 좋죠. 근데 이제 그 미녀들을 뽑아서 이제 참 미인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에 그 있는 그 세력과 이제 정치 대신 중에 이제 개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참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말하자면 환장한 거예요. 예. 여자들 보내기 환장한 거예요. 환장해. 아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여자들하고 만나 그냥 불러다가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일이 노나라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왕이나 대신들이 이제 그 미인들한테 팔려서 정신 팔려서 이제 그 정치 그 참 해야 될 그 일들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참 말하자면 이제 환락에 빠져서 노는 걸 보게 되고 공자가 정사를 이제 안 보는 노나라 왕을 보고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그 공자의 제자인 자로, 자로 이분은 참 성질이 급한 사람 있죠, 이분도.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시여, 우리가 이제 노나라, 이 나라의 정치에서 손 떼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정사를 들어보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자한테 얘기를 하죠. 공자가, 지금 떠날 것이 없다. 좀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며칠 기다리면은, 하늘에 그 제사를 지내는 큰 제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과연 이 노나라 왕이나 대신들이 그 날의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 거기서 결정하자. 정말 그래도 이 막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냥 술 먹고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것이 좋아서 하지만 정작 그래도 나라를 위하고 조상을 위하고 하늘을 위하는 그 죄를 제대로 지낸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니 떠날 것이 없을 것,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만약에 그날마저도 왕이나 대신들이 참 그 노는데 빠져서 여자들과 논다면 그래 나도 그냥 미련 없이 떠나야 되겠다. 예. 그게 이제 그 참 공자는 그 제자들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합의를 보죠. 예, 합의를 봤어요. 그래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날이 하늘에 그 이제 제천 행사를 지내야 되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날이 이제 왔는데 참 그래도 이 공자는 간절히 바랬죠 속으로. 너희들이 정신없이 노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만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간절히 바랬고 바랬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행사 날이 됐는데도 행사를 한다면 그 전날부터 뭐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데서는 다 그 날 제철 행사를 해오던 그 풍습이 있었으니까 어느 만큼의 음식은 준비를 했겠죠. 예, 했죠. 좀 조금씩이라도 모양을 낼 수 있는 어떤 했는데 정작 하늘의 제철 행사에 제사를 드려야 될 왕이나 대신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그날도 미인들과 빠져서 아랫 사람들에게만 시키고 자기들은 자기들 가서 그냥 또 즐겁게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크게 실망을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노나라에 거기에서 이제 떠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제철 행사 드리는 날
그날 어떤 큰 행사가 없었고 아무 그 왕이나 신하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 왕에게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따라버립니다. 공자하고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왕이나 그 중책을 맡아 높은 자리에 있는 개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아,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예. 이까지 하찮은 여자들, 치마폭에 눈이 가리고, 예, 참, 그 여자들에 빠져서 노는 것에 너무도 우리가 몰두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참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난 공자가 어떤 이유를 대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후로도 14년간을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정치, 뭐 도덕정치라는 게 이상정치가 아니죠.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때때에 일을 제대로 하면 그 일 잘하는 거죠. 가끔 요즘에도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뭐 했네 하고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더러 봅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저런 머저리 같은 분들이 저런 자리에 있었으니 저거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느냐 할 만큼 하찮은 놈들이에요. 공자만큼이나 무슨 뜻이나 뭐 가지고 뭘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기 자리 자랑하는 놈들 치고 과거에 이랬네 하고 뭐 자랑하는 놈들 치고 정말 자신이 어떤 그 뜻 이걸 행하려고 하는 놈 없어요. 내가 뭐 누구를 탓하려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은 뭐예요? 때때의 일입니다. 때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나 과거에 높은 자리에 있었어.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어. 그래? 그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너 무슨 일 했냐? 일반 중생들을 위해서 너 무슨 일 했냐? 다 대답이 나와야죠.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어. 나 돈 많았어. 그래?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너 뭐 했냐? 너만 잘 먹고 잘 사고 똥만 기름진 똥 만들었던 것이 그 자랑이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남들보다 특이하게 뭔가에 재물을 지녔거나 재산을 지닌 사람은 세상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나 이랬노라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노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없으면 높은 지에 있는 것도 자랑해서도 안 될 것이고 돈 많았다, 재물 많았다 이런 소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할 일 하면 됩니다. 할 일이란 뭐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누군가 와서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 해결해 줘야 할 일이 그날의 일이에요. 나 바빠 오늘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돼. 그게 때의 일입니다. 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불우했던 공자의 얘기를 조금 잠깐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